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3년 2월 23일 오전 8시 50분경 한 시골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CCTV도 설치되지 않았던 그곳, 현장에는 이렇다 할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발견된 멈춰버린 손목 시계가 새벽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과 먹다 남은 회 몇 점이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던 이 사건은 13년 뒤 처음과는 다른 죄목으로 범인이 잡히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경북 의성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 2월 22일) 50대 남성 박 씨는 술 한잔 하자며 찾아온 지인과 함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막걸리를 마시던 두 사람의 대화는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하기도 했고 늦은 시각이었기에 박 씨는 지인의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린 박 씨는 늘 그렇듯이 같은 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언덕을 지나서 내리막으로 가던 그 순간 무언가 박 씨를 강하게 덮쳤습니다. 새벽 1시 40분. 그렇게 박 씨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고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싸늘한 모습으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걷고 있던 박 씨를 덮친 것은 다름 아닌 달리는 차였습니다. 운전자는 박 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차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 흔한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골길이었기 때문에 CCTV가 당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술에 취하면 자주 걸어 다녔던 박 씨. 오르막에서 약간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던 길이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워낙 한적한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뺑소니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박 씨의 시계와 회 몇 점, 타이어 흔적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은 큰 사고였음에도 파편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타이어 흔적 하나를 통해서 그를 치고 도망간 것이 화물차였을 가능성을 두고 의성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나가는 화물차 수백 대를 검문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 플래카드도 아무 소용없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13년 2월부로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 파일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보통의 술자리가 그렇듯이 잔이 비워질수록 대화하는 이들의 마음은 열리고 약간의 긴장감도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던 그 무렵 한 사람이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1월 4일) 금융감독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2003년 경북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사망 사건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다 라는 제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날 술자리에서 나왔던 경악할 만한 이야기였고요. 그 자리에 있던 A씨가 금과먼의 내용을 제보했던 것입니다. 그 술자리가 끝나고 5년이 넘게 지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허위 제보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금과먼은 곧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 제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03년 경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사건들을 찾던 중에 13년 전 의성에서 발생한 미제 뺑소니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기록은 폐기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피해자 박 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해서 약 700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됐죠. 바로 박 씨의 아내인 김 씨와 그녀의 여동생 사이에 오고 갔던 돈 거래였습니다. 친동생과의 입출금 내역이 모두 차명 계좌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박 씨가 사망한 이후부터 돈을 100만 원 이하로 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차례 출금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의 여동생의 내연남이 있었는데요. 이 내연남 최 씨의 통장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기록 또한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이유만 가지고 보험금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왔던 수사 기록들도 불충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박 씨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그의 아내이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사고 3년 전에 가입을 한 데다 총 월 납입금이 7만 원 정도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당시에도요, 이런 이유로 보험 사기일 거다 이렇게 의심은 하지 않았었던 거죠. 둘째로 사건 당시 박 씨의 아내가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였던 그녀의 동생을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운전면허가 없으면 더 의심을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금감원 제보를 받은 이후에도 2003년 당시와 수사의 진전 속도는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김 씨의 여동생을 불러냅니다. 이유는 만약에 이 사건이 그녀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13년 동안 긴장을 풀고 있었던 그녀가 조사가 끝난 뒤에 이것과 관계된 인물들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김 씨 여동생이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과거의 내연남 최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요. 경찰은 그 시점의 통화 내용을 추적을 해서 최 씨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과거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던 경찰은 예상과는 다르게 그날 운전을 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바로 최 씨의 동창 이 씨였습니다. 숨진 박 씨와 마지막으로 술을 한 잔 기울이고 그를 마을 어귀에 차로 데려다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 이 씨에게서 사건 직전 칠곡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망한 박 씨에게서 발견된 회 몇 점이 그의 직전 행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던 거죠. 최 씨와 이 씨 그리고 김 씨의 여동생은 박 씨를 살해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처음 시작된 곳, 그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박 씨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공범들의 자백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불려온 아내 김 씨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13년 동안 묻혀 있었던 뺑소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살해를 지시했던 박 씨의 아내 김 씨는 남편이 수년간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행을 해왔기 때문에 무속인이었던 동생에게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죽이기 위해 산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결국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동생은 최 씨에게 범행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내연남이었죠. 일이 잘 마무리되면 사망보험금 중에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자신의 지인 이 씨, 운전자 이 씨에게 또다시 범행을 제안을 하게 되죠. 여동생과 최 씨가 주도적으로 살해 계획을 짜서 이 씨와 김 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플랜을 완성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박 씨에게 접근을 해야 했던 운전자 이 씨는요, 자신들만의 디데이 며칠 전에 과수원을 하던 박 씨에게 일을 배우고 싶다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3, 4일가량 일을 배운 이 씨는 박 씨에게 고맙다면서 술을 사기로 약속을 했고요. 집에서 약 18km가량 떨어진 칠곡의 한 횟집까지 그를 데리고 갑니다.
평소 술자리를 즐겼던 박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2차 술자리까지 마친 후에 이 씨는 박 씨를 트럭에 태워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고 떠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돌려서 라이트를 끄고 비틀거리던 박 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피해자, 여기는 김 씨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박 씨라고 썼거든요. 어쨌든 피해자를 이쪽에 내려주고요. 돌아갑니다. 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가고 있는 길로 쫓아가요. 라이트를 끄고 이렇게 뒤에서 들이받은 뒤에 차를 돌려서 도주를 합니다. 이 씨가 사람을 죽인 대가로 받은 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경찰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았습니다. 여동생과 최 씨는요, 2억 7,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2억을 본인이 가졌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들의 계획은 틈도 없이 철저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범행 동기가 남편의 의심과 폭력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 그들의 시선은 온통 보험금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존재가 싫었다면 죽여야 할 그 이유들이 이혼 사유로도 충분했을 텐데 왜 이혼을 하지 않고 굳이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녀의 목적이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그들은 휴일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보험금이 최대 10배까지 지급되는 조항을 이용을 해서 2월 23일 일요일 자정이 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왕이면 더 많이 타내기 위한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직접 현장 답사를 하면서 차로 칠 포인트를 정했고요.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모여서 범행을 모의했을 뿐만 아니라 박 씨를 치고 난 뒤에 날이 밝을 때까지 숨어있을 저수지까지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이 씨가 숨어있던 저수지에 최 씨가 찾아왔을 때에도 검문소가 없는 도로를 파악을 해서 각자의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의성으로 출입하는 화물차에서 범행 차량을 찾지 못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인근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씨와 박 씨가 술을 먹은 날도 함께 있었던 아내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준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실제로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예상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한 남성의 죽음은 단순 뺑소니 미제 사건으로 묻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제보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물론 수사는 경찰이 진행을 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살인범 4명을 검거하긴 했지만 만약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다라는 제보가 없었다면 경찰은 그저 범인 못 잡은 뺑소니 사고 정도로 치부하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완전 범죄가 되었겠죠. 경찰은 타이어 자국과 깨진 시계의 시각을 통해서 화물차를 타고 이 시각에 사람을 치고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가설로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정작 그의 주머니에 있던 포장된 회 몇 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에 누구와 있었고 무엇을 했었는지 수사를 할 이유가 경찰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시 경찰에게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이고 지금 이 사건 현장을 시작점으로 집중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살인이라고 의심을 했다면 이 회 몇 점은 피해자의 직전 행적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달랐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보험 사기를 의심해서 박 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할 것을 우려해서 그가 사는 지역과 18km나 떨어진 칠곡의 횟집까지 데리고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거기까지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라는 것까지만이라도 경찰이 의심을 하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미제 사건이 되었다면 정말 아쉬운 사건으로 기억이 됐겠지만 아예 그런 사건으로 인식조차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이든 수령 금액이 얼마이든 그것으로 범죄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들은 이 정도 금액 이하면 사기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 가입 기간이면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면서 그 철저함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나름의 판단을 내려버렸고요. 범행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놓쳐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 회 몇 점은 범인들이 실수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했던 부분도 사실은 잡아내지 못했던 거죠. 뺑소니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015년 7월에 전면 폐지되면서 그들은 살인죄로 적용 및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김 씨는 징역 15년, 여동생과 전 남자친구 최 씨는 그리고 운전자 이 씨는 각각 12년, 10년,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흉악사건들의 원인은 돈과 분노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심지어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남편의 목숨까지 그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2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